자랑스러운 후보자들입니다.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후배들입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 후보들입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후보 선출 후보자 4분이 국민과 선거인단 여러분 환호에 손을 들어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이분들을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 한나라당 후보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정권 교체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랑스러운 후보자 4분이 이제 선거인단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4분 후보자께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자랑스러운 보배들입니다. 여러분께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이어서 당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당기 입장! 여러분, 한나라당의 자랑스러운 당기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뜨거운 박수로 당기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당기는 인간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열정, 한나라당의 머리 글자인 한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푸른 바탕의 붉은 점은 국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 국익을 구선하는 열정적인 애국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 당기 아래 굳게 뭉쳐서 반드시 12월 대선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당기가 강재석 대표 최고위원께 전달이 됩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당기가 힘차게 휘날립니다. 우리는 저 당기 아래 굳게 뭉쳐서 반드시 대선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 손 잡았네. 21세기 통일한. 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의 심장소리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천 합동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관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협.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호국영령 승직방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피라민의 무사 귀환과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되신 분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대선 필승을 위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당을 이끌고 계신 강재섭 대표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강재섭 대표 최고위원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강재섭 대표 최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우리 동지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던 배영주 목사께서 희생을 당하시고 아직도 22분의 우리 젊은이들이 궁전등화와 같은 속에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이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않고 손톱 하나 다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우리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대회는 엄숙하고 품이 있는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6.25 동란 때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나라당은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 후보 4명과 함께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여러분. 6.25 때 육해공군, 해병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다시 찾았듯이 우리 대통령 후보 4명과 우리 한나라당 모든 당원들은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반드시 건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정 파탄 세력들은 자신의 무능과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탈당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뺑소니를 치고 세탁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며칠 뒤면은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데 제가 정치를 오래 했지만 해방 이후에 이런 정당 처음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기억을 못합니다. 미래창조, 대통합, 민주신당 11자나 되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창조는커녕 과거만 뒤집고 미래를 절망에 빠뜨리게 한 세력이 미래창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온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무슨 대통합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웃기는 집단인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을 깨고 나가서 열린당을 만들고 이제는 열린당마저 깨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또 한나라당 경선에서
탈락하고 있는 분이 나아가서 만드는 정당이 무슨 민주정당이겠습니까? 거기에 또 민주라는 말을 쓰고 신자는 무슨 신자입니까? 헌당이지. 여러분, 이런 정당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서울의 아파트나 이런 빌라를 짓는데 보면은 요새 그냥 쉽게 이름을 안 짓고 무슨 팰리스, 무슨 파라곤, 또 무슨 이상한 쉐르빌 뭐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왜 그러냐?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고향에 계신 시부모님들 집 쉽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며느리들이 그렇게 어렵게 이름 지는 데를 좋아한대요. 분양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전부 세탁하고 성형수술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복잡하게 지어서 국민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12자짜리로 지어드리겠는데요. 국정파탄 뺑소니 성형수술당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나라당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끼리 후보 검증도 하고 청문회도 했습니다. 우리끼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책 검증도 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외부 인사를 받아들여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 강령도 만들고 선출직은 전부 재산 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나라당은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선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단합만 한다면은 틀림없이 정권 창출할 것이라 믿고 저는 온몸을 던져서 지금 여권에서 하고 있는 정치 공작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의 동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정권 창출의 기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맑은 정신으로 똑바로 쳐다보는 그런 오늘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거인단 여러분, 강재섭 대표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 국회의장이시며 대통령 후보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인천에 계신 선거인단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체육관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다가오는 12월 19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때문에 전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라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대회장을 쳐다보는 이목 또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지지가 이만큼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당사상 그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많은 행사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3차례의 합동연설회를 하고 4차례의 정책 토론회가 남아 있습니다. 최고의 후보를 뽑고 정권 교체를 꼭 창출해 달라는 우리 당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나친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싸워서 경선 후에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비난의 소리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내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국민 지지 1, 2위가 모두 우리 정당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합니다. 그러나 이 후보들은 전당대회가 개최되고 후보가 선출되면은 다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당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미 서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있고 후보가 한 사람 선출되었을 때 나머지 패배한 후보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후보를 돕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로 된다면은 국민은 환호하고 우리 정당은 기필코 정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합동 연설할 때 조금은 소란스러웠고 우려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각 캠프에서는 소란을 진정시키는 약속을 했고 중앙당에서 여러 가지 조치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부산, 울산 우리 합동연설회가 대한민국 정당사상 가장 모범적인 성숙된 정당의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와보니 여러분들이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고지한다면은 연설하는 도중에 연설을 방해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회장을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연설회가 모범적이고 멋진 대회가 된다면은 인천 시민으로도 찬사를 받는다면은 이것이 곧 정권 교체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하는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의 연설도 포용력 있는 자세로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8월 20일 우리 전당대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한나라당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민주의식이 한나라당의 집권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경선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네,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당의 원내 전략을 총괄하고 계신 김영호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정부가 서버도시를 이끌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10년 세월을 하루같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분골쇄신 해오신 인천의 한나라당 당원동지 여러분과 조진영 시단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당협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의 발전과 인천의 육성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4년 바로 이곳에서 개최될 인천 아시안게임이야말로 인천 시민이 일으켜낸 쾌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국정 파탄 세력들은 잡탕식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합 집산이 올불견도 유만무덕이고 가관이 가관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늬만 시민단체인 세력들이 가세해가지고 지분을 내놓으라고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손학규 씨까지
가세에서 의자 내놓으라고 수염 기르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른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 서른이라는 사람이 손학규 씨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공작 정치가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요, 눈 위에 설이 낀다고 해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손시에 설시까지 끼어들었으니까 설상가상이 아니고 설성가설입니다. 손학규 씨 하기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염 기르고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연장하고 변복하고 다닌다고 국민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 속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속지 않은 심정으로 깨끗하게 한 템포 쉬는 것이 본인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여러분의 채찍과 사랑 속에서 1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채찍질을 때릴 적에는 종아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에는 눈물로서 보답하겠다고 하면서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10년 세월 끝이 왔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후보와 함께 올 12월 달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호 원내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것을 국민과 선거인단 앞에 다짐하는 후보자 경선 승복 서약식이 있겠습니다. 서약서 낭독은 사전 추첨으로 결정된 순서에 의하여 후보대표 1인이 하겠습니다. 서약을 마친 후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후보가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선거 후보자 서약서 2007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선거 후보자 일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권 교체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선거 후보자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고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당원 당규상의 각종 선거 규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상대 후보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근거 없는 음해나 비방은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후보자 일동은 선거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고 선출된 후보자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7년 7월 30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선거 후보자 일동. 네, 선거인단 여러분들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후보자 연설이 있겠습니다. 후보자 연설 순서는 금일 후보자 대리인의 추첨에 따라 진행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기호 1번 이명박 후보, 이어서
기호 2번 원희룡 후보, 기호 3번 박근혜 후보, 마지막으로 기호 4번 홍준표 후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설 규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연설 전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상영한 뒤에 후보 1인당 12분간 연설이 있겠습니다. 연설 시간 1분 전 안내판 게시 및 부저가 울릴 예정입니다. 또한 연설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마이크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연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네 분의 연설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마시고 마지막 후보의 연설을 끝까지 경청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연설할 후보는 기호 1번 이명박 후보입니다. 먼저 이명박 후보의 홍보 영상물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으로 열렸습니다. 반도에서 가장 먼저 근대사를 맞이했습니다. 풍전등화 위기의 조국을 구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 경제가 인천을 통해 세계로 나아갑니다. 준비된 국제도시 인천, 이명박이 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 한반도 대운하.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모이는 서해 나들섬에서 남북이 만납니다. 개성공단과 가까운 나들섬에 남북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중국과 북한 시장을 개척할 통일경제 허브, 송도 신항만이 꼭 필요합니다. 송도, 영종, 청라로 이어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2009년 인천 세계도시 엑스포, 256만 인천 시민의 힘으로 유치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특별법으로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동북아 최대 허브 도시 인천, 이명박이 해내겠습니다. 이명박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뛰어갑니다. 대한민국 경제 확실히 살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 CEO로, 서울시장으로 이명박은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하는 지도자 이명박. 인천은 경제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 1위. 인천 시민은 이명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호 1번 이명박. 네, 그럼 기호 1번 이명박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명박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에 피납된 22명의 우리 한국 국민 모두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배영규 목사님 유족의 그 희생정신에 애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인천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인천에 제가 서울에서 인천제철 시효를 하면서 일주일에 3번씩 출퇴근하는 곳입니다. 인천제철이 국영기업체로서 매우 불실했고 매우 강한 노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민영화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인천지하철을 인수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그 고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사용자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노사 문화를 서로 바꿔서 짧은 시간 내에 인천제철이 인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흑자 기업으로 바꿔놨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도 국가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천 일주일에 2-3번 다닐 때 정말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 제가 서울시장 재임 시에 대중교통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대중교통 그 시스템이 인천과 경기도 약 2,500만의 인구가 지금 그 시스템 위에서 특히 서민들이 편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맙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국내 부산, 대전, 모스크바, 베이징, 세계 각국에서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수입해서 지금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대한민국이 잘하면 세계로 수출할 수 있고 세계가 우리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인천은 프라이 인천, 세계를 향해서 지금 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은 더 이상의 대한민국의 인천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는 이제 국가 대 국가의 경쟁에서 도시와 도시의 경쟁 시대, 지방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이제 국내 경쟁력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지방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중앙에 집권하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를 열어서 지방의 기초단체장이 그 의회와 시민과 도민들이 함께 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하나하나 간섭하고 재정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는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인천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인천의 한상수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인천 시민이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세계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는 70%를 수출해서 하는
대외에 의존하는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로컬, 국내만 문을 닫아놓고 있던 시대의 지도자와 세계 문이 열려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는 국제 감각을 가진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지도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미래로 바깥을 보지 않고 오로지 국내의 머리를 돌려서 정치에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하는 이런 일로 중요한 모든 국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이런 정치적 행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부디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경선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시켜서 한나라당 특정 후보를 모함하려고 하지 말고 남은 기간에 대한민국 경제 국정에 참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중립내각을 해서 공정한 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2007년도 국민의 소망은 정권 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경선의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강력한 후보를 뽑아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에 관여하게 됐습니까? 왜 국정원이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경선에서 자기가 만만한 약한 후보를 뽑아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그러한 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명박이 본선 올라가면 정권 연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년 초부터 한 방에 간다는 소리를 늘 듣고 왔습니다. 3월달도 한 방에 간다, 4월달도 한 방에 간다, 7월달 또 한 방 간다, 검정청문회 전에 또 한 방 간다, 요즘은 또 8월달에 한 방 간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한 방이 아니라 헛방입니다, 여러분. 헛방. 여러분, 저는 검정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진실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저는 92년 이전에는 30여 년간 민간기업이 있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저는 내 이름을 남의 이름으로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92년 이후에 제가 서울시장이 되기까지 공직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뭘 했다는 걸 한번 내어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30년 전, 40년 전, 심지어 1939년 호적 등본에 왜 이름이 없느냐? 네가 지금 배다른 형제 아니냐? 나는 39년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어떻게 호적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걸 검정청문회에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서민들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실컷 일 많이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국민이 모두 잘 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7대 강국이 되는 이를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명박 후보께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연설할 후보는 기호 2번 원희룡 후보입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의 홍보 영상물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리어카바키에 부러져버린 5살 아이의 발가락. 아직도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발가락에 가슴 아파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그는 정상인에게도 버거운 마라톤을 합니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과 서울대 수석 입학. 그 모든 명예와 특권을 뿌리치고 공장 말단 생산직원이 된 24살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캠퍼스에 갇힌 공부벌레가 아닌 소외받는 생산 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36의 나이에 정치 인물, 국회의원 재선, 한나라당 최연소 최고위원, 2004년 다보스 포럼 선정 영 글로벌 리더. 화려한 정치 이력에도 불구하고 당내 소장파로서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건전한 보수 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한나라당,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한나라당, 그런 한나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그의 소신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반다체로 갑니다. 쓰나미로 폐허가 된 인도네시아로 떠난 대한민국의 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고 걸어가는 것이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 그를 기억합니다.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가슴.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이 땅의 서민들과 함께 흘릴 수 있는 눈물. 당당한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사회. 그가 당신과 함께 열어갑니다. 자, 그럼 기호 2번 원희룡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87년 이후 인천이 선택한 대통령은 모두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인천 시민과 함께 한나라당의 정권 교체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천은 한때는 낙후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어디보다도 젊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당도 젊고 역동적인 원희룡과 함께 정권교체의 길로 나가자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는 45살 난 흑인 정치인 초선 상원의원인 오바마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온 국민이 45세의 오바마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젊음과 도전의 리더십을 선택하는가? 그것은 현대의 국가는 한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능력으로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나가는 각 분야의 도전과 창조 정신을 물꼬를 튀어줄 도전과 혁신의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7대 강국, 5년 안에 선진국, 좋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못했습니까? 국민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기업도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구태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낡은 정치, 바로 그 썩은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원희룡은 약속합니다. 저를 대표주자로 내세우시면 한나라당을 확 갈아엎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확 갈아엎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쪽 당에 장영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원희룡 의원, 한나라당이 개혁될 거라 거기 남아있냐? 빨리 우리 쪽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 원희룡, 한나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한나라당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가실 분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장영달 의원께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당원들과 함께 한나라당을 확 바꿔서 집권할 테니까 그쪽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한나라당으로 와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여러분! 저 원희룡은 저 멀리 작은 섬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인구 50만입니다. 하지만 넓은 태평양을 보면서 꿈만은 크게 꿔왔습니다. 동서로 갈라진 대한민국 너무나 답답했고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통일을 꿈꾸며 저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꿈꿔왔습니다. 저는 추구합니다. 단순히 강한 나라,
7대 강국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추구하고 원희룡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은 바로 매력적인 대한민국, 감동이 있는 나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속에 진정당당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공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어 공용화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따뜻한 가슴과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2조 말에 우리는 문을 닫아 걸고 배타적인 세국주의를 하다가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닫힌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100명 중 한 사람이 이미 외국인입니다. 농촌 총각 10명 중에 3명이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공단에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배타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외국인 며느리, 이주 노동자, 혼혈 2세들인 코시안, 그리고 해외 곳곳에 흩어져 있는 700만 해외 동포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세계의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교들이 가장 적응하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 졸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말이 낯설면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우면 그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 되고 바로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집권을 해서 해외 동포청과 함께 외국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 지원청을 만들어서 외국인도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 대한민국의 초선 의원인 원희룡 의원을 젊은 차세대 세계 지도자로 선정했을 때 저는 다보스 포럼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인색한 졸부, 돈은 좀 만졌지만 세계에 나가서 어글리 코리안 소리를 듣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앞으로 5년 이내에 세계를 울리는 따뜻한 가슴, 매력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서 우리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노라, 그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당과 함께 세계를 감동시키는 매력 있는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우리 대한민국 안으로 돌려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러한 천박한 자본주의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부를 존경하지만 그 부를 만드는 과정이 공정하고 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를 쓰는 과정에는 따뜻한 가슴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부자는 존경받고 서민은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은 부자가 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희망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대한민국,
바로 이것이 원희룡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너무 젊지 않냐? 아직 선배들이 창창한데 다음 기회가 있지 않냐? 그리고 왜 매번 틀어주는 영상이 똑같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다른 후보들처럼 잘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마다 달리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을 수백 명씩 실어 나를 버스와 조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골에서 우물물을 펌프할 때 물 한 마가지를 부어 넣습니다.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도권과 젊은 층과 서민들의 표를 펌프질레 파울릴 한나라당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한나라당 당원들 여러분, 흠없고 패기 있고 비전이 넘치는 원희룡과 함께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원희룡 후보께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연설할 후보는 기호 3번 박근혜 후보입니다. 먼저 박근혜 후보의 홍보 영상물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 수첩공주.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 묻은 와이셔츠를 빨면서 휴전선을 걱정한 사람. 현 정권의 40대형의 참패를 안긴 사람. 가장 오랜 시간 국정 운영을 훈련받은 사람. 두 사람의 박근혜. 오늘 우리는 그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10년의) 한을 풀고 한나라당과 국민들의 열망인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 그가 박근혜인지 아닌지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그는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과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21석 개헌저지선 확보, 국가보안법 사수. 사람들은 그때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살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린 것입니다. 위기에 강한 리더십,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우리는 국민을 진실로 사랑하고 잘 살게 할 사람이 박근혜임을 그의 삶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바닷길과 하늘길이 열리는 가능성의 도시 인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세계인의 도시로 인천은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줄이고 풀고 세우고, 박근혜의 줄푸세 정책은 이곳 인천에서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나 대한민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 교육, 문화, 생활, 기업의 모든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도시.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박근혜는 인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대통령, 기호 3번 박근혜.
네, 기호 3번 박근혜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권 교체를 염원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더러 손에 찬물 한 번 묻히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의 손입니다. 이 손으로 저는 부모님의 피 묻은 옷을 2번이나 눈물로 빨았습니다. 한나라당이 나락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손으로 108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손에 붕대를 감고 당을 구해냈습니다. 전국 민생 현장 150번을 넘게 다니면서 이 손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박근혜, 이제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저의 두 손을 불끈 쥐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강한 저의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의 손은 깨끗한 손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부정부패와 손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비리와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샷대기 당이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 저는 이 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나라당을 씻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손만이 정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9일 여러분이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권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하겠습니까?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됩니다. 이 정권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끄떡없이 이겨낼 수 있는 100% 필승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 년 전 우리는 대세론에 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당은 당내의 대세론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1, 2위 후보가 치열하게 검증하고 경쟁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당에서 대역전극이 일어나고 노풍이 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대세론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패배의 좌절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선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바로 그런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 박근혜가 승리하면 더 큰 태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정권 교체의 태풍이 돼서 이 정권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후보가 되어야 우리는 100%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 박근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와서 여러분의 소원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살리려면 국민이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면에서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자식 교육에 당당하지 못하고 어찌 교육을 개혁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문제에 떳떳하지 못하고 어찌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대통령부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부패는 경제의 암적 존재입니다. 창의와 성실과 능력을 죽여버립니다. 부패한 나라 치고 경제 잘된 나라 있습니까? 부패한 지도자가 경제 살린 적 있습니까? 부패 없는 깨끗한 지도자, 확실한 국가관과 신뢰를 받는 지도자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 박근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부터 확실하게 살려놓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과 국가 경제를 다루는 것은 다릅니다. 경제는 종합 예술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5천년 가난의 한을 풀고 경제 성장을 이룩했는지 옆에서 보면서 자랐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외교를 하고 어떻게 정책을 펼 때 경제가 살아나는지 생생하게 배웠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5년, 국회의원 3년, 당대표 2년 3개월 하면서 국정의 모든 분야를 샅샅이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경제를 살리는지 저만큼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일자리 300만 개, 국민소득 3만 불, 경제성장 7%를 달성해서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확 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이제 인천은 21세기를 앞서가는 세계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인천의 미래, 저 박근혜에게 맡겨주십시오. 송도, 청라, 영종도 이 3형제가 진정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의 대표적인 공약이 줄부세입니다.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줄부세의 전초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 박근혜의 열차 페리는 인천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열차 페리로 인천을 중국과 유럽 대륙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은 바닷길, 땅길, 하늘길이 세 개로 열리는 세계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영어 교육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인천을 영어 특구로 지정을 해서 인천부터 영어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출퇴근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내리겠습니다. 식당, 이용실, 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정육점 같은 동네 가게의 사장님들을 위해서 사회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카드 수수료와 세금을 인하하겠습니다. 인천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상속세를 유예해서 중소기업에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땅 한 평, 건물 하나 넘겨줄 자식이 없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뒤를 봐줘야 할 가족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부모님이고 남편이고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저를 키워주고 지켜주셨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여러분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엄동설안에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얼굴에 칼을 맞고 손에 붕대를 감고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도 저는 여러분 곁에 달려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를 부르실 때 여자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저는 여당 대표 8명을 상대로 8전8승을 거뒀습니다. 선거 때마다 연전연승 40대 영예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대선 승리도 저 박근혜가 책임지겠습니다. 3세판 3번째 도전에서 기호 3번 저 박근혜가 여러분께 승리의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후보께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후보 연설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네 번째로 연설할 후보는 기호 4번 홍준표 후보입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의 홍보 영상물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여 년입니다. 정치라는 길 위에 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제 가족과 자신을 위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이 땅에 책임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되기 위해 또다시 10년을 준비하고 달려가려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홍준표가 대한민국 서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지독한 가난, 오로지 공부만이 희망이었던 산골소년이 검사가 됩니다. 11년간 소신과 열정의 모래시계 검사로 살았던 그에게 정치인의 길이 주어졌다. 정치인 홍준표의 삶도 다르지 않았다. 권력들이 수사,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으로 특권을 용납하지 않았고,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으로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이것이 정치인 홍준표의 소신이고 저력이다. 좌파 정권 10년, 정치된 10년의 세월을 보낸 대한민국. 우리 한나라당도 10년의 세월을 잃었다. 이제 우리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환골탈태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제 홍준표가 나선다. 좌파정권 10년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이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홍준표가 나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돌려주겠습니다. 재벌 경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서민 경제로 투쟁을 타협으로 이끌어 파업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서민들의 소박한 꿈인 내집 갖기 정책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개조해 세계 1등 국가를 만드는 일꾼 대통령,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심리를 되찾는 서민 대통령, 이제 홍준표입니다. 내 앞면 촛불이 되어서 대한민국 어두운 구석을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한나라당. 한국을 개조하는 서민 대통령, 기호 4번 홍준표. 네, 기호 4번 홍준표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후보입니다. 이거 마지막에 연설하다 보니까 3만원 받고 5만원 받고 오신 분들은 다 가버리네요. 3만원짜리 5만원짜리 가도 좋습니다. 가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제가 양 후보 진영의 부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성론을 내세우면서 비방을 하고 필패론을 내세우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후보는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국정운용에 장애가 된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릴 때 있었던 그 일을 들고 지금 인터넷 상에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참외서리, 수박서리 안 해봤습니까? 아니,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한다면 왜 지난 탄핵 때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전부 매달렸습니까? 탄핵 때 그러면 30년 전에 너 이 일 있어 안 된다. 유신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외면했어야지. 그때는 자기 지역에 와달라고 그렇게 목을 매면서 매달려 놔놓고 지금 와서는 그 사람 반대하는 선봉장에 서서 아침마다 논평내고 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싫으면 그냥 지지하고 말아요. 왜 아쉬울 때는 매달려서 해놓고 이제 와서 네거티브에 앞장서냐 이 말이에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확정되지도 않은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필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형 사돈 부동산만 이야기합니까? 사돈의 8촌에 전부 합치면 아마 1조도 넘을 거예요. 왜 자기 것도 아닌 것 같고 사돈 8촌까지 재산 문제를 거론해서 우리끼리 이런 짓을 하느냐. 나중에 본선 가서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아니 그 후보 돈 많다는 거 여러분 몰랐습니까? 그 양반 현대건설 회장하면 돈 많아요. 그런데 그 돈 많은 거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되면 서울시장 때 관둬라. 너 안 되겠다. 그렇게 했어야지. 이제 와서 우리끼리 밖에서 비난하면 어때요? 밖에서 비난하면 우리 후보들이 전부 뭉쳐서 막아야죠. 내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것은 그겁니다. 2002년도, 97년도 우리 60%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는 후보를 내세우고도 우리 선거 2번 졌습니다. 정말 우리 이번 선거 잘 해야 됩니다.
이제 필패론, 필성론 그것보다도 저는 홍준표가 내세우는 것은 비교 우위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홍준표는요, 정치 공작 할 게 없습니다. 25년 공직 생활했는데 홍준표는 정치 공작 할 것도 없고 할 대상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 공작 할 대상도 안 되는 후보가 있는데 뭐 하려고 어려운데 줄 서가지고 그래 고생들 하십니까? 홍준표는 흠잡을 것도 없어요. 비난 대상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TV 토론 못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나가면 천하무적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왜 불안하게 서로 헐뜯는 후보들 뒤에 줄을 딱 서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나 당원들을 갖다가 못살게 굴면서 한쪽에 줄 서가지고 찍어라 왜 그런 짓들 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예? 윤건영 의원 부끄럽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후보처럼 대통령을 아버지로 모셔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후보처럼 대기업 회장을 해본 일 없습니다. 검사 11년 하면서 밤마다 짜장면 먹고 밤샘 수사를 하고 깡패 잡고 도둑 잡고 살인범 잡고 그거 하는데 11년 보냈습니다.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데 11년을 보냈습니다. 정치판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총풍, 안풍, 세풍, 병풍 사건 때 앞장서달라. 그래서 난 주저없이 앞장섰습니다. 한나라당 DJ 정권 때 붕괴시키려고 할 때 앞장섰습니다. DJ 저격수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 소장파전 화장실이나 하고 분칠이나 하고 우아하게 뒤에 앉아서 좋은 말만 하고 이미지 갖고 왔다면 홍준표가 지금 대통령 후보입니다. 매일 여러분들 앞장서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싸우고 난 뒤에 여러분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2004년도 대선 자금 수사 때 앞장서서 폭로하고 당하고 미행당하고 도청당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홍준표를 한 번이라도 눈여겨봐준 일 있습니까? 한나라당 당원들이 홍준표한테 그래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 박근혜 대표께서 당구한 거 맞아요. 그전에는 홍준표가 당을 구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홍준표가 이미지 가꾸지 않고 저격수하면서 당구했습니다. 왜 제가 서민 대통령을 내세우겠습니까? 울산서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는 현대중공업 초창기에 비정규직, 임시직, 일당 받는 그 경비원 했다. 그러다가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 밑바닥에 살았다. 내 아버지가 일산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영하 15도 바닷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래 있을 때 나는 참 피눈물이 났다. 공부 열심히 했다. 검사 됐다. 이 땅에 정의 세웠다. 정치판에 들어와서 하도 검사 때 자기 인기만 생각하고 조직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에 들어와서는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12년 동안 쏘라면 쏘고 잡으라면 잡고 따라다니는 사람. 내 지난번에 한 이야기. 내 91년 3월부터 약점 잡히기 싫어서 여자 있는 술집을 안 가는 사람입니다. 네?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여자로부터 자유롭고 스캔들로부터 자유롭고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고생하시느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서민이 행복한 나라 만듭니다. 서민이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민 자제들이
교육을 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홍준표가 내세우는 것은 그렇습니다. 깨끗한 대통령, 청빈 대통령. 얼마 전에 인도의 칼람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서 5년 동안 가방 2개 들고 인도 대통령궁으로 들어갔다가 5년 뒤에 가방 2개 들고 인도 대통령을 나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도 대통령이 되면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5년 후에 빈손으로 나오는 그런 청빈한 대통령이 꼭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언론 봤습니다. 당원 지지율 1% 내외. 참으로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내가 한나라당을 위해서 12년 동안 한 게 고작이 그냐? 진짜 내가 돈과 여자와 자유롭고 부패요 자유로운 홍준표가 한나라당을 위해서 12년 노력한 게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홍준표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흥행사하라면 하겠습니다. 경선이 싱거우니 흥행사해라. 그럼 하겠습니다. 니는 다음에 해라.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이 홍준표 체면은 세워줘야지.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야.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치판에도 정의가 있습니다. 정치판에도 의리가 있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투쟁을 하고 조직을 살리고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이 있어야지 정당의 정치적 정의가 살아납니다. 무슨 정당이 정치적 정의 없이 당을 위해서 그래 헌신한 사람 헌신적 정의를 버리고 내가 공천 준 사람도 32명이야. 32명을 국회의원 만들어줬지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이 말이야. 어리가 있어야 돼. 네, 여러분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흥행 잘하면 하겠습니다. 불안한 후보 없습니다. 여기 있는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네, 홍준표 후보께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후보자 4분의 연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국민과 선거인단 여러분께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것과 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 협력하고 화합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4분 후보자와 강재섭 대표 최고위원님, 박관용 선관위원장님, 김영호 원내대표님, 조진영 인천시당 위원장님, 그리고 주요 당직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자들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여러분 다 함께 손을 들어서 국민과 선거인단 여러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힘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룩해낼 것입니다.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한나라당이 해내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자랑스러운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단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인천 선거인단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거인단과 내외 기빈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제17대 대통령 후보 선출 인천합동 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 뜨거운 열기를 12월 대선까지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선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